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지션 응용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포지션으로 가운데 정렬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가운데 정렬은 주로 포지션 앱솔루트로 많이 쓰게 되고요. 레이어 팝업의 가운데 정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임의의 레이어 팝업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div 하나가 있겠죠. 우선 그 안에 간단한 텍스트를 써고 이 텍스트를 브라우저의 가운데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div를 선택한 상태에서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를 넣고 그리고 선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픽셀 정도로 선을 넣어보도록 하죠. 자, 브라우저를 한번 보실까요? 자, 현재 제공된 박스를 가지고 가운데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포지션 앱솔루트라는 것으로 할 텐데요.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어 팝업은 전부 다 포지션 앱솔루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공중에 띄우는 거죠. 원하는 요소를 공중에 띄운 상태에서 자, 왼쪽으로 가운데, 위로 가운데 그래서 정중앙에 오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했죠? 그 전에 제 강의를 보셨을 때는 제가 계속 픽셀만 썼을 거예요. 하지만 퍼센트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우선 50% 했으면 우리가 알기로는 이 브라우저의 정 가운데로 와야 되지만 지금 보시면 약간 비틀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우선 설명을 하고 그렇다면 정 가운데는 어떻게 와야 되는지 한번 부가적으로 코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왜 이렇게 가운데로 오지 않고 약간 삐뚤게 들어가 있는지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50% 하게 되면 우선 제가 가이드라인을 한번 그어 볼 텐데요. 우선은 현재 박스의 가운데, 네, 여기고요. 자, 이렇게 가운데로 왔습니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화면은 이렇게 정 가운데로 와야 되지만 현재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프트 50%, 다 50% 하게 되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왼쪽으로 50%면 그 앱솔루트의 기본 좌표는 브라우저 좌표로 현재 이곳이 중심이 된다고 했죠. 왼쪽부터 50% 가운데, 위로부터 50% 가운데면 이 중심이 기준이 아니라 왼쪽으로부터면 왼쪽 편 그리고 왼쪽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50%입니다. 그러면 정 가운데에 왼쪽 편이 가운데로 오는 것이죠. 자, 위 이 탑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위에 브라우저부터 윗편까지 그러니까 중심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50%입니다. 결국 위의 변이 가운데로 오는 것이죠. 결국 실제로 레프트 50%, 탑 50% 하게 되면 이 박스가 이렇게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각각 변의 가운데이기 때문에 현재 왼쪽 모서리와 왼쪽 위 모서리와 브라우저 왼쪽 위 모서리 사이에 가운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가운데로 오게 하면 될까요? 우선 공식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운데로 오게 한다는 것은 이 전체 크기에 움직이고자 하는 박스의 전체 크기에 자신의 크기, 전체 가로 사이즈의 반만큼 왼쪽으로 오면, 다시 말씀드리면 움직이고자 하는 이 빨간 박스의 전체 가로 사이즈의 반 크기만큼만 왼쪽으로 레프트로 움직였으면 레프트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것이죠. 레프트 마이너스로 자신의 크기의 반만큼 움직이고 그리고 위로 떨어졌으면 자신의 높이의 반만큼 위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정 가운데에 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미 레프트 50%를 썼기 때문에 다시 레프트 마이너스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레프트로 왼쪽으로 갈지, 탑으로 위로 마이너스로 갈지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왼쪽 위로 마이너스로 가야 된다는 것은 마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진은 바깥쪽 여백이죠. 바깥쪽 여백을 반대로 끌어당기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위로 반대로 가야 되고 왼쪽으로 반대로 가야 되죠. 자, 숫자가 4개가 붙으면 위에 오른쪽 왼쪽, 다시 설명할게요. 위에 오른쪽 아래 왼쪽 시계 방향대로 이렇게 움직이죠. 위로 마이너스 왼쪽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빨간색 박스의 자기 자신의 가로 사이즈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현재 100픽셀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박스 모델에서 배웠듯이 선이 들어가게 되면 이 가로 사이즈의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보더 10픽셀이라는 얘기는 4개의 면에 전부 다 10픽셀씩 선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말인 즉슨 좌우측에 10픽셀의 선이 들어갔기 때문에 총 가로 사이즈는 120픽셀이 됩니다. 가로 사이즈 120픽셀에 왼쪽으로 자기 자신의 크기만큼 반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60픽셀을 제공을 해야만 X축은 가운데로 올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반대로 높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이 위아래도 들어갔기 때문에 위아래로 각각 10픽셀씩 들어가게 되고 총 20픽셀의 선이 들어갔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높이만큼, 높이 플러스 선의 크기만큼 넣어줘야 되죠. 그러면 총 120픽셀의 높이가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자기 자신의 크기만큼 반대로 올라간다. 반만큼. 자기 자신은 120픽셀이기 때문에 반대로 60픽셀을 자기 자신의 반의 크기만큼 60픽셀로 반대로 올라가는 것이죠. 자, 다시 텍스트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원하는 요소를 포지션 앱솔루트를 사용해서 브라우저 가운데로 오려고 한다면 어떠한 공식이 있느냐? 이동하고자 하는 요소의 가로, 세로 사이즈의 반의 크기만큼 마진을 활용해서 마이너스 값을 준다라는 것이죠. 결국 가로 사이즈 나누기 2가 x라면 마진 레프트 x가 되는 것이고요. 높이의 나누기가 y라고 하면 마진 탑은 y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쓰진 않고 마진 y 00 x가 되는 것이죠. 참,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로 자기 자신의 크기 반만큼 마이너스로 이동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마진과 렐러티브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마진은 바깥쪽 여백이죠. 그리고 렐러티브는 절대좌표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지 그냥 코드와 화면을 보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텍스트와 이렇게 가운데 박스를 하나 만들게 될 거고요. 이 박스에 다시 보기 편하실 수 있게 가로와 세로의 값이 있는 하나의 빨간 선이 있는 박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한번 보실까요? 현재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우선 제가 약간의 공백을 몇 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크게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에
밑에 텍스트를 영향을 주면서 이 빨간 박스를 올라갈지, 아니면 이 텍스트에 어떠한 영향 없이 빨간 박스를 올려 보낼지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마진과 포지션 렐러티브의 차이점인데요. 지금 하는 예제는 되게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실무에 관련된 강의를 들어보시게 되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우선 처음으로 마진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진은 바깥쪽 여백이지만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반대로 이동시킬 수 있는 특징도 있거든요. 위로 한번 20픽셀 정도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마진 탑 마이너스 20픽셀 이동하고 나머지 쪽은 여백이 없는 걸로 해보도록 하죠. 자, 세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 텍스트가 같이 움직이죠. 다시 한번 지우고 비교해 볼까요? 이게 원래 상태인데 마진 탑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 아래에 있는 텍스트와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백이 위에 여백은 먹은 상태로 밑엔 여백은 유지한 상태로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지우고 원상태로 복귀시킨 후 렐러티브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렐러티브를 준 후에 현재는 변화가 없죠. 위로 마이너스 20픽셀 똑같이 마이너스 값이죠. 같은 수치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주위에 어떤 레이아웃에 영향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자신만 현재 위치로부터 위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다시 볼까요? 이게 원래 상태인데 렐러티브를 해서 위로 마이너스 값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만 움직이죠. 마진 같은 경우에는 주위 레이아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같이 위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렐러티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만 올라가게 되죠. 이 두 가지 차이점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주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 공백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혼자 움직인다던가 아니면 모두 다 움직여야 될 경우는 마진을 쓴다던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많이 사용하곤 하거든요. 지금은 우선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고요. 나중에 실무 제작에 들어가게 되면 이 영상을 따로 첨부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앱솔루트와 앱솔루트와의 관계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관계 설명하기 전에 잠깐 코드를 몇 가지를 쓰고 제가 기존에 설명했던 거와 다른 걸로 한번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세 가지의 클래스를 가진 박스가 있고요. 이 박스 안에는 박스 안에 또 박스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스타일을 보기 위해서 제가 공통적으로 저는 가로와 공통적으로 하면 안되겠네요. 제 임의로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를 제공을 하고요. 보기 편하시게 선까지 넣어서 예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박스가 있고요. 우선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박스가 있죠. 자, 우선 좀 줄여보겠습니다. 너무 크니까 좀 줄이고 확대를 좀 시키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전 시간에 설명을 했을 때 릴레이티브와 앱솔루트 간의 관계를 설명했었죠. 예를 들어서 뭐 클래스 C에다가 포지션 앱솔루트를 놓고 뭐 레프트 20픽셀이나 뭐 탑 40픽셀 해서 제공을 했을 때는 브라우저 좌표의 중심에 따라 간다고 했었고 이 좌표를
변경하거나 하고자 할 때는 그 부모라는 것은 자신이 속해 있는 요소를 덮고 있는 것이 부모라고 하거든요. 그 부모 중에 원하는 요소를 가지고 릴레이티브를 준 다음에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릴레이티브를 주는 것만으로도 중임좌표가 바뀐다는 것을 알려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클래스 C 같은 경우에는 왼쪽 10픽셀, 위로 40픽셀. 그렇다면 렐러티브가 없다라는 전제 하에 이쪽에 머물게 되어야 하는데, 렐러티브 한번 빼볼까요? 이쪽에 머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부모 좌표가 있게 되면, 즉 클래스 A가 렐러티브가 나온다면 이 중심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했죠. 만약에 클래스 B에도 마찬가지로 렐러티브가 존재한다고 하면 좀 움직였죠. 얘도 한번 클래스 B도 한번 조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렐러티브의 좌표를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결국 왼쪽 10픽셀, 탑 40픽셀이라는 것은 파란 선을 따라가게 되는 것인데요. 자, 만약에 앱솔루트가 연속으로 배치된다면 클래스 B에도 앱솔루트가 있다라고 하면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그 말인 즉슨 렐러티브만 어떠한 부모좌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앱솔루트와 앱솔루트가 각각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그 자식에 있는 앱솔루트는 그 부모의 앱솔루트 좌표를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부모가 앱솔루트든 렐러티브든 상관없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포지션 속성에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외는 역시나 스태틱이라든지 픽시드는 예외가 되겠죠. 자, 이렇게 총 3가지의 포지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번외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